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자몽의 김건우라고 합니다. 1인 미디어 비즈니스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인 미디어는 민주적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미디어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과 자본과 규모의 경제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1인 미디어는 이러한 영역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인 미디어가 이렇게 이제 유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중화가 됐는데요. 그 내면에는 일단 기술적인 발단이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제 욕망이나 혹은 그런 의식 수준이 이제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인력과 그리고 허가 등의 절차, 정책, 규제 등에 의해서 제한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나 제약에서 벗어난 자기만의 목소리, 생각의 자유로움 등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소비자들, 청취자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1인 미디어의 성장이 가속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죠. 10대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은 굉장히 이제 시간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영역이나 편성에 의해서 그 시간을 이제 맞춰야 했다면 일방향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지금의 세대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그것을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세대가 이런 모바일 세대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들이 자신만의 콘텐츠에는 전문가지만 저작권이라든가 권익보호라든가 혹은 이제 협상의 능력이라든가 혹은 콘텐츠의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혼자서 감당해야 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1인 기획사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 관리를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뭐 부담이라든가 가격 협상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MCN 이제 매니지먼트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MCN 기업들은 사실상 저작권을 관리해주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고 거래 능력을 대신 발휘해서 좋은 협상을 이끌어내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이제 단점은 사실 크리에이터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되는 폭은 넓어지지만 사실상 관리 인력이라든가 그 고정 비용에 대한 어려움은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팀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이제 관리가 안 된다고 느끼는 크리에이터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1인 미디어 생태계를 만드는데 MCN 그런 기업들의 역할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다이아TV, 그러니까 CJ ENM 소속이죠. 대기업이라는 특성상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크리에이터들을 보유하고 있고 케이블 방송에도 진출을 해서 미디어 확장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향력이랑 그리고 이제 위상은 아시아에서 가장 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게임 MCN이라고 볼 수 있는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는 이제 그 대표님께서 직접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동시에 자사의 그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인형이라든가 문구라든가 이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굉장히 다변화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가 주목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레펠이라는 뷰티 MCN 회사입니다. 뷰티 산업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그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그 영향력이 뷰티 쪽에서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연예인보다 오히려 크리에이터들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뷰티 산업에서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레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가장 많은 숫자의 뷰티 전문 크리에이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들을 바탕으로 동남아나 중국에서 굉장히 맹활약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라이브는 우리가 이제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편집이나 별다른 연출이 없이 바로 즉석에서 소통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을 라이브라고 할 수가 있고, 레디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영상을 편집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로 내놓은 방식입니다. 이제 영상에는 굉장히 많은 타입들이 존재를 합니다. 브이로그처럼 일상을 기록할 수도 있는 타입도 있고, 플레이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이제 인터뷰나 리액션처럼 사람들의 반응이나 취재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오 콘텐츠죠. 크게는 라이브, VOD, 오디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콘텐츠를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수익 모델로 좀 얘기를 하면은 각각의 플랫폼이나 채널을 통해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 같은 리워드, 그리고 기부형 시스템으로 수익을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커머스가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에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나 생산 방식에 이제 그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커머스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콘텐츠 리뷰나 그리고 콘텐츠 생산했을 때 거기에 따른 판매 수익에 대한 공유, 이제 모델로서의 활동하는 수익,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IP라고 하는 지적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그런 지적 재산들을 제조나 유통이나 상품으로서 하나하나 그 로열티를 붙여면서 수익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샌드박스 경우에는 도띠라는 이제 그 대표 크리에이터가 도띠라는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구에도 그 캐릭터가 붙어 있고요. 게임도 만들고 기업하고 콜라보레이션도 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적 재산을 활용하면서 이거에 대한 수요를 늘려나가면은 앞에 있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도 있지 않을까. 미디어 자몽은 글로벌에서 좀 따지면은 타임워너 같은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디즈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굉장히 이게 콘텐츠 비즈니스로 이제 큰 규모를 갖고 있는데, 매거진, 뉴스, 영화, 드라마 이런 모든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통합해서 사람들이 고퀄리티 콘텐츠도 소비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도 이제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같은 그런 방송을 만드는 시대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브랜드 방송 콘텐츠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중기적인 목표고요. 지금은 1인 미디어 시설이 저희가 노년에도 있고 상암 DMC 홍보관 산층에 있는 1인 미디어 체험관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 곳도 더 이제 런칭을 할 예정이라서 전국 단위로 이런 1인 미디어와 관련한 생산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늘려나가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갖고 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 지금 하는 일, 살아왔던 경험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새로운 장르나 혹은 도전할 수 있는 콘텐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나 이런 목소리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회적인 풍토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좀 시도를 할 수 있는 거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혹은 상상이나 전문성들을 글로써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글을 한번 녹음해서 읽어보고 이제 반응을 보면서 한번 그 평가에 익숙해지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사진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표출하는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면 이런 자신의 콘텐츠를 알리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훨씬 더 여유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